현재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대부분 삼성이나 애플, 그리고 중국, 인도의 경우 샤오미 정도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들이 있기 이전에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핀란드 기업인 노키아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노키아는 전성기 시절 모바일폰 시장의 무려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 절반 가까이가 이 노키아 폰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자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고 노키아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노키아는 모바일폰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되었고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다들 망한 줄만 알았던 이 노키아가 최근 다시 빠르게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노키아는 오랫동안 작정하고 만들어 최근 출시한 기술로 전 세계 네로라 하는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폭락했던 매출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잘 나가던 노키아가 추락하게 된 이유와 최근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는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노키아는 한마디로 전 세계 모바일 산업의 황제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견고함과 신뢰성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고요. 대중들에게 깨지지 않는 내구성 좋은 핸드폰으로 인식되며 전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노키아의 매출은 90년대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상승했는데요. 영상의 차트에서 보실 수 있듯이 99년도까지 약 19억 유로에 불과하던 노키아의 매출은 2007년에는 50억 유로로 껑충 뛴 걸 알 수 있습니다. 불과 8년 만에 매출이 약 2.5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노키아는 전 세계 모바일폰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여러 회사가 시장을 선도하던 노키아를 롤모델 삼아 모바일폰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모바일폰 기술 개발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2007년 제왕으로 군림하던 노키아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바꿀 만한 역사적인 프레젠테이션이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이 제품의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시장은 이날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아이폰의 등장은 대중들에게도 무척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키아의 기존 휴대전화와는 많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모두 알듯이 기존의 투박하고 마치 벽돌과도 같았던 노키아의 휴대전화와는 달리 아이폰의 디자인은 그 자체로 무척 세련됐습니다. 게다가 모든 면에서 무척 빨랐고 대중이 사용하기에 너무도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혁신적이었던 건 아이폰은 노키아 폰과 달리 터치 스크린이 도입되었다는 겁니다. 기존에 버튼을 눌러 입력하던 방식이 아닌 큰 화면을 직접 손으로 터치하여 구동하는 방식이었어요. 즉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의 형식이 시작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아이폰의 등장에 놀랄 때 유일하게 놀라지 않은 곳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던 노키아입니다. 노키아는 이 신제품에 대해 전혀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폰은 제조 비용도 많이 들고 낙하 충격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다며 낮게 평가하고 틈새 시장 정도 노릴 수 있는 제품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노키아의 착오이자 자만이었습니다. 대중들의 반응은 노키아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튼튼하고 단단한 내구성으로 인정받던 노키아만의 디자인은 이제 대중들에게 투박하고 세련되지 않다는 이미지로 변했습니다. 대중들은 이제 세련된 디자인에 터치스크린이 가능한 제품을 원했어요. 설상가상으로 노키아의 경쟁사들은 소비자들의 니즈에 발맞춰 자신들만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HTC와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T-모바일 G1을 출시했고 대중들의 반응은 무척 호의적이었습니다. 그제야 노키아도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노키아는 이러한 경쟁사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N97이라는 모델을 내놓습니다. 모델 성능만 놓고 보면 이 또한 파격적인 모델이었어요. 화소는 무려 500만 화소에 슬라이드 아웃 할 수 있는 키보드, 그리고 아이폰의 2배에 달하는 저장 공간과 GPS 시스템에 무엇보다 중요한 터치스크린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이에 아이폰 킬러라는 별명까지 붙이며 홍보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고 킬러 역할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N97은 여전히 투박했고 화면의 반응은 여전히 느렸습니다. 특히 노키아의 운영체제인
기술인 신비안은 큰 문제로 지적되었어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 있어 신비안은 구글 안드로이드나 애플 iOS에 비해 너무 어렵고 까다로웠거든요. 그리고 이는 온라인 스토어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 개수에서 그 차이를 불러왔습니다. 당시 N97의 온라인 스토어에는 500개가 조금 넘는 앱이 다운 가능했지만 애플의 앱스토어에는 무려 10만 개 이상의 앱을 다운받을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노키아의 N97은 대실패였습니다. 대중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았죠. 이런 상황을 더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노키아는 2010년 9월 새로운 CEO를 영입함으로써 변화를 꾀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스티븐 엘롭. 그는 전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부문 사장이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준 인물로 유명했죠. 노키아도 이러한 변화를 노리고 엘롭을 영입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도 안타깝게도 이 선택은 훗날 노키아 최악의 영입으로 남게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일단 엘롭은 기존에 크게 문제시되고 있던 운영체제인 신비안을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북미와 같은 주요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에 밀리며 그 경쟁력을 잃었고 개발자들의 개발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에 그는 신비안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운영체제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어찌 보면 노키아의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는데요. 많은 이들은 애플 iOS의 가장 큰 경쟁자인 안드로이드가 선택될 거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엘롭의 선택은 전혀 의외의 것이었죠. 바로 엘롭의 전 직장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OS인 윈도우 폰이었습니다. 모두들 이러한 의외의 결정에 의아해하는 반응이었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던 노키아는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엘롭은 전 직장과의 계약답게 매우 수월하게 파트너십을 구축해 갔습니다. 노키아는 하드웨어, 연구개발, 마케팅을 제공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OS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죠. 그 와중에도 노키아의 매출은 떨어져만 갔습니다. 2010년 2분기 약 2억 유로 흑자였던 것이 2011년 2분기에는 무려 3억 유로 이상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획기적인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피나는 연구와 노력 끝에 드디어 노키아와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십의 결과물인 루미아 800과 루미아 710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윈도우 OS를 탑재한 새로운 세대의 스마트폰이었는데요. 노키아 입장에서는 분명 뜨거운 반응이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기존에 없던 특이한 운영체제임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대중도 어려워할 정도로 너무 특이했다는 게 문제였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하는 수준이었으며 운영체제가 부자연스럽고 직관적이지 않다는 평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성능에서도 월등하지 못했습니다. 경쟁사들이 듀얼코어, 쿼드코어를 탑재할 때 루미아 시리즈만은 단일 코어를 사용했거든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저장 공간도 적었고 전면 카메라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노키아의 이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되었을 때는 이미 대중들은 먼저 시장을 선점한 iOS와 안드로이드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대중들 입장에서는 굳이 익숙하지도 않은 윈도우 OS를 쓸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011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노키아 루미아 시리즈는 총 5,200만 대가 판매되었는데요. 삼성 갤럭시의 경우 이 판매량을 달성하는데 단 2달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노키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협력은 대실패였고 이제는 모두가 이 모든 일의 책임자였던 스티븐 엘롭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과연 이러한 실패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결국 그는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노키아를 떠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신의 전 직장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스티븐 엘롭이 비난받는 부분은 그가 노키아의 디바이스 및 서비스 사업부와 노키아를 이끌어가던 주요 인재들을 마이크로소프트로 함께 데려갔다는 사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키아의 디바이스 사업부를 통째로 인수했고요. 스티븐 엘롭은 이 거래의 공로로 마이크로소프트 모바일 디바이스 그룹의 사장이 되었죠. 노키아 입장에서는 정말 뒤통수도 이런 뒤통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스티븐 엘롭이라는 악재는 곧바로 노키아의 실적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스티븐 엘롭이 부임하기 전 노키아는 33%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엘롭이 노키아를 떠날 때 노키아의 시장 점유율은 3%가 채 안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노키아는 점점 대중으로부터 잊혀져 갔고요. 이미 망해서 없어진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해 무너졌던 노키아가 이번에는 한 사람에
사람에 의해 기사회생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노키아를 살린 건 바로 이 사람, 라지브 수리였죠. 물론 노키아의 스마트폰 시장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라지브가 몸담았던 솔루션 및 네트워크 부분은 달랐습니다. 초기에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부분이었으나 2009년에 라지브 수리가 이 부문의 책임자가 된 이후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죠. 그는 이 부문을 이끌게 된 이후 2014년까지 매우 수익성 있는 안정적인 사업 부문으로 바꿔놓았고요. 어느덧 노키아라는 회사를 지탱하는 주요 사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한 노키아는 2014년 그를 노키아의 새로운 CEO로 임명하게 되죠. 그는 취임 이후 하나씩 그의 계획을 실천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영에는 하나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려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내실을 다진다는 거였어요. 무조건 화려하고 파격적인 변화만 시도했던 엘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그는 먼저 내실을 다지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합니다. 불필요한 부서는 없애고 회사의 크기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애썼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디바이스 부문을 매각하며 생긴 돈을 바탕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하는 등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내실을 다지더라도 앞으로 무얼 먹고 살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겠죠. 이에 수리는 노키아의 미래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시행하는데요. 바로 2015년 글로벌 통신 장비 업체인 알카텔 루슨트를 166억 달러를 주고 인수한 겁니다. 수리는 노키아를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로 만들겠다는 야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알카텔 루슨트는 그를 위한 좋은 기반이 되어주었습니다. 통신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소 중 하나인 벨 연구소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통신과 관련하여 수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대규모 인수 후 노키아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년간의 투자와 연구 끝에 2018년 노키아는 그들의 돌파구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공개하는데 바로 리프샤크입니다. 리프샤크는 현 시대의 가장 핫한 기술인 5G 네트워크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는 장비인데요. 사실 노키아는 5G가 세계적으로 상용화되기 이전부터 이미 이를 예측하고 투자하고 준비해왔던 거였어요. 그들이 과거 모바일 시장에 조기 진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5G 시장을 선도하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노키아의 시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리프샤크는 기존의 타사 장비 대비 3배나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요. 장비의 크기는 거의 절반 수준인 데다가 전력 소비는 무려 75%나 줄였습니다. 리프샤크를 이용하는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5G 네트워크 성능은 높이고 비용은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5G 네트워크에 혁신을 가져온 셈입니다. 또한 이러한 노키아의 새로운 서비스에 글로벌 기업들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서비스 발표 직후 노키아는 일본 통신회사인 NTT 도코모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를 시작으로 미국 최대의 통신기업 중 하나인 AT&T 그리고 영국의 다국적 통신기업 보다폰과 같은 통신 대기업들과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큼지막한 계약들이 줄을 잇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노키아 5G 서비스의 인기는 곧바로 노키아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는데요. 최근 들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전성기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먼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키아가 기나긴 침체기를 지나 새로운 CEO를 통해 수많은 변화와 도전으로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죠. 지금까지 잘 나가던 노키아가 왜 갑자기 쇠퇴하게 되었고 최근 어떻게 부활하게 된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노키아의 쇠퇴와 부활에는 오늘 살펴본 내용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노키아의 모습일 텐데요. 앞으로 노키아가 지금의 기세를 몰아 다시 전성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